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어젯밤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 속에 입국했습니다. 오늘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비공개로 만나 IAEA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그로시 총장은 내일 민주당 의원들과도 면담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놓고 여야가 오늘도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평 군민들은 정치권 싸움에 분통을 터뜨리며 백지화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성들이 집 근처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피해를 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지 안팎의 치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총파업 엿새째를 맞은 민주노총이 서울 청계천 광교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선 민주노총 외에도 각종 시민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열리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 곳곳에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공항에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렸고 그로시 총장은 자정이 넘어서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첫 소식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귀빈실 앞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손피켓 등을 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렬한 시위에 결국 진만 국제선 입국장을 통해 빠져나왔고 그로시 사무총장 일행은 시위대와 취재진을 피해 화물청사 출입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야 공항을 벗어난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당연히 사람들은 시위를 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과정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그로시가 빠져나간 후 해산했는데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국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곧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IAEA 보고서는 기준에 따라 작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잇따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유 이 원장과의 만남에선 IAEA 최종 보고서의 과학적 신뢰성을 설명했고 박 장관에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You know, the word that I like is trust. I think one has to trust the scientific work of the IAEA. We are neutral. We do not take sides. 앞서 오전엔 국내 언론과 연달아 인터뷰를 하며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대 여론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는 규칙과 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 내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일본에 편향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를 살펴봐달라고 IAEA에 요청했고 이는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IAEA 보고서는 유능한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성명과 반응은 건설적이라고 평가해 오염수 방류 명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그로시 총장은 내일 오염수 방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납니다. 국민의힘은 공항에서의 시위가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빚어졌다며 국제적 망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대책위는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강력히 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위성군 대책위원장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민주당 대책위를 만나기도 전에 논란의 불씨를 낳았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야당을 설득할 권한이나 계획도 없고 결론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며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그 속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밝혀야 할 것은 오염수 마시기나 수영하기가 아니라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성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로시 입국 당시 시위 등을 언급하며 망신을 자초한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대참사입니다.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말을 잘 새겨 듣고 거짓 괴담이 왜 바다를 넘지 못하는지.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모레 일본 도쿄로 출국해 총리 관저 앞 시위를 벌이는 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권이 또 강하게 부딪히는 사안이 바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이 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했던 수건 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양평군 읍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의 정치 싸움으로 번졌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주민들이 이같이 현수막을 걸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이제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특혜가 아닌데도 삶의 터전을 정쟁화하고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정치권 싸움으로 일방적인 백지화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 사는 거는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양평 군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땅 사는 거나 한번 오래전에 샀고 특혜라고 보면 안 돼요.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특혜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추진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2안으로 이 도로가 바뀐 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혜 논란이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사이 양평군 주민들의 울분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괴담,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오늘도 여야가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양평 군민의 수건 사업까지 괴담의 제물로 삼았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선동이 맥을 못 추니 엉뚱한 트집을 잡았는데 이것도 된소리를 맞았다고 했는데요. 2년 전 자신들도 의혹이 제기된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게 들통나 우스운 처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의 대안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강하 IC 설치는 오래전부터 양평군 현지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2년 전에 민주당도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는 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는 것이 괴담이냐, 정부가 종점 계획을 바꾼 것이 가짜뉴스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상식적인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할 말도 없고 기분 나쁘면 국책 사업을 때려치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까?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역으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년 전 민주당이 요구한 건
노선 변경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변경을 요구한 건 노선이 아니었다. 그럼 뭘 바꾸자고 요구했다는 겁니까? 네, 지난 2021년 민주당 소속 최재관 지역위원장 등이 기존 고속도로 노선에 차량 진출입로 IC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존 노선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민 편의를 위해 강화 IC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강화 IC를 설치하면 종점이 강상면으로 가는 국토교통부의 대안과 비슷해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강화 IC를 설치하자는 게 사실상 노선 변경을 요구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종점 바꾸자는 거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년 전에는 변경안 자체가 아예 없었고 원안만 있을 때여서 종점을 고려하고 의견을 낸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강화면에 나들목만 추가하는 걸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는 건 허위사실이자 가짜 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 군수의 설명도 들어보면 좋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참고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서 전진선 양평 군수를 만났습니다. 전 군수 역시 지난해 강화 IC 설치를 국토부에 요청했는데요. 주민 편익을 위해 강화 IC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노선 변경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강화 IC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원래 안으로 간다면 약 한 30도 내지 40도 커브가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전 군수는 내일 민주당사를 찾아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격양된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양평 군민들의 실망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과 양평 사이 하남시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 조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고속도로 사업이 어렵다면 새로운 교통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 사안은 주민들, 특히 국민들의 편익이 중요한 사안인데 정치권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야당이 이번 의혹을 총선 때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다며 고육지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일단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라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안 노선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해소돼야 한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래도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화순에서 정수장 누수 보수 작업 도중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좁은 배수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한 사고인데 현장에는 안전장비도 또 구명줄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안전불감증 사고 소식을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배수관로에서 작업자를 구조합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 구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인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 크기의 이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하다 질식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작업자 1명과 청원경찰 1명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구조를 하러 들어간 119대원 4명도 유독가스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작업 당시 고인물을 퍼내려고 지하에서 장비를 가동했는데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해보건데 양쪽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오늘따라 좀 있습니다. 늦은 시간 그것도 지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산소 마스크나 구명줄 등 안전장비는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안전지가 안 돼 있잖아요. 안전지를 안 하고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군지 화성원장 조사에 제시하니까. 경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고 원인을 찾는 한편 업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최근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일이었죠. 서울 상계동에서 홀로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저희 박은채 기자가 입수한 범행 당시 CCTV 화면 전해드리고요. 이 사건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그 뒤를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황급히 문을 여는 남성. 잠자코 있더니 내리는 여성을 따라붙습니다. 이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집 앞까지 뒤쫓아가 폭행하고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 남성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경찰에 연락을 받은 가해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오겠다고 말해 경찰은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출석할 경우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귀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가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요.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특성, 대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최근에 일어난 범죄를 보면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 안에서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홀로 있는 여성을 노린 사건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조금 전 리포트에서 봤던 노원 폭행 사건이 지난 3일 자정쯤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하루 다음 날인 지난 4일 낮엔 한 남성이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가다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 기자, 아파트 같은 곳은 같이 사는 주민도 많고요. CCTV도 많아요. 범죄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요즘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엘리베이터는 이젠 더 이상 안전한 공간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리 CCTV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촬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지 이걸 실시간으로 누가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여러 명의 경비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CCTV 모니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는 범죄를 막아내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또 하나, 최근 범죄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기도 의왕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낮 12시 반쯤, 그러니까 대낮에 발생을 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간대라는 건 이젠 없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하교 시간인 오후 2, 3시경에 범죄 노출 가능성이 있고요. 여성들, 특히 전업주부 같은 경우엔 자신을 도와줄 가족이나 남편이 출타를 한 낮 시간대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범죄를 막아야죠.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범죄들은 성폭행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전문가들은 수감 중 교정 기능이 먼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방책으로는 지능형 CCTV의 설치도 검토해 볼 만한데요. 특정한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곧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지능형 CCTV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른 인프라도 병행돼서 구성이 돼야 되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감지가 되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행동 제지팀이 존재를 해야. 개인 차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너무 구석적으로 서지 말고 비상벨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입구 쪽에 서는 것도 그런 습관을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연일 내리는 장맛비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산사태가 또 경북에선 주택 옹벽이 무너졌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이외 사건 사고 소식들을 김경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5차선 도로 한쪽 방향이 흘러내려온 바위와 토사들로 막혀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는 일부 파손됐고 반대편 차선에도 작은 돌과 흙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10톤가량의 바위와 돌,
흙이 흘러내린 겁니다. 계속되는 장맛비에 전북 정읍에 이어 완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양방향도로가 전면 통제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명 피해는 없고요. 복구되려면 4일 정도 낙석주의관 복구가 3일 걸리시면 경북 지역에선 지난 밤새 최대 100mm 넘게 장맛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상주시에선 주택옹벽이 무너졌고 안동시에선 절개지가 붕괴돼 4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원 원주시 가막산에선 로프를 잡고 올라가던 등반객이 돌에 맞아 10m 아래로 추락해 헬기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에선 어젯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길을 가던 40대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자기 배아파난 자식을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연일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 용인에서 범행에 동조한 외할머니까지 모두 3명, 그리고 광주에선 생후 6일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노승원 기자입니다. 2015년 3월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난 지 겨우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묻은 아빠와 외할머니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이들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가는 길에 뒤늦게 사죄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출생 직후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었습니다. 친모에게는 아이가 그냥 잘못됐다며 숨지게 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에선 2018년 4월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이를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여성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딴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지만 친모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혼잡했습니다. 낮엔 민주노총 집회에 이어서 조금 전부터는 광화문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방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현 기자, 현재 집회 상황 전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이곳 대사관 안까지 행진을 벌였는데요. 집회와 행진은 조금 전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무원 노조 조합원 등은 오후 2시쯤 을지로 입구역 인근에 모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임금 밀가리 성률에 턱없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석했는데 집회가 끝난 뒤 동대문과 서울역 등 두 방향으로 나눠 행진했습니다. 을지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도심 일대에 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경찰이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충돌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단체는 어제 저녁 8시 30분부터 광화문 세종대로 인근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단체가 허용 집회 시간을 넘겼다며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고 노조가 불응하자 새벽 2시 10분쯤부터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4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날이 밝은 뒤 집회 현장에 다시 모인 노동단체는 경찰이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70년대로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처참하게 뜯어내고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집회 소음 기준치를 수차례 위반했다며 강제 집행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오후 들어서 푹푹 찔 만큼 무더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극명하게 나뉜 날이었습니다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최혜지 기자입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이장을 찾은 사람들로 수영장이 북적입니다. 미끄럼틀을 타며 시원한 물살을 가르고 머리 위로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싶어가지고 워터파크 여기 찾아왔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 오전 전국이 대체로 흐릿해 더위가 한풀 꺾이는 듯 보였으나 한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무더웠습니다. 높은 습도가 온몸을 감싸고 수도권과 춘천, 대구 등 내륙 곳곳이 30도를 웃돌아 강한 더위가 느껴졌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낮까지 많게는 100mm 이상의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 내륙 등에는 최고 30mm가량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최근 잦은 비에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비상입니다. 상추는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시금치, 오이 등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장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상추 150g에 2,680원, 시금치 200g은 할인 가격이 2,180원입니다. 장마철 잦은 비에 채소 가격이 부쩍 오르면서 구매를 망설이거나 양을 평소보다 줄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야채가 비싸진 것 같아요. 이거랑 파채까지 좀 예전보다 적게 사는 것 같아요. 물가가 비싸져서. 청상추 4kg 한 박스의 어제 평균 도매 가격은 42,900원으로 일주일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추를 비롯해 비에 약한 시금치와 오이의 도매 가격 역시 일주일 전보다 각각 69%, 67%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쌈밥집과 고깃집들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장대 5만 몇천 원 가고 15,000원, 2만 원 가고 그것도 올 텐데 뭐 장마를 덜 줄 수도 없고. 집중호우와 폭염이 심해지는 8월에는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 안정세를 찾던 물가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비만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다면 과체중은 어떨까요? 이 역시 정상 체중보다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과체중인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 위험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과 과체중인 사람 중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은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게 유해물질 그런 걸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게 덜한 정상 체중이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약간 과체중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마른 쪽인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 과체중인데 저는 너무 건강하거든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1999년부터 20년가량 미국 성인 50만 명을 추적 조사해보니 BMI가 과체중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이 정상 체중보다 5% 낮았습니다. 심지어 비만 직전인 사람들은 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두고 아픈 사람은 보통 살이 빠지기 때문에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의 사망률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조사 대상 가운데 2년 내 사망한 사람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BMI로 정상 체중을 구분해 건강 여부를 판단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과체중이 더 건강하다는 건 합의된 결론으로 보기 어렵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질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체중과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과체중은 몸에 안 좋고요. 질환에 따라서 약간의 그 비만도와 건강에 대한 영향이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 의학협회도 환자들의 적정 체중을 판단할 때 BMI뿐 아니라 허리 둘레 등 다른 건강 수치를 함께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사라졌던 화장품 로드숍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때 K뷰티의 선두주자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존폐 위기까지 몰렸었죠.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니 부활의 기회가 찾아온 듯합니다. 오태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텅텅 비었던 명동. 이제 엔데믹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더불어 K화장품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팩을 비롯해 메이크업과 색조 화장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구매에 열을 올립니다. 韓国の皆さん見てますとお肌ツルツルですよね。だから私たちもそうな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かすかな期待を抱いて買っている状態です。 I love the quality of it, so now that I'm stable, I just want to come and buy it and bring it back to Switzerland for my friends as well. 201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화장품 로드숍은 트렌드와 소비 패턴 변화, 여기에 중국 사드 보복으로 관광객이 줄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 위주로 사업을 확대했지만 중저가 제품이 주력이다 보니 이익률은 낮고 수요까지 줄면서 존폐 위기에 몰린 겁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프라인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과 해외 매출을 통해 코로나 시기를 버텨내면서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해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최근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로드숍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전에가 중국인 비중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필리핀, 태국 이쪽의 동남아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들이 잇따라 명동에 매장을 열며 실적 개선에 나선 가운데 중국 관광객 유입 여부가 회복세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신중하게 사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민간인 피해 우려가 큰 살상 무기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 상공에서 터지면서 폭탄이 쏟아져 강철비라고도 불립니다. 위력이 엄청나지만 특정 목표 이상으로 민간인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120개국이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논란 속에 이 집속탄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One is the urgency of the moment, which is that the Ukrainians are in the midst of their counteroffensive. It's been hard sledding. 바이든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국 그리고 의회와 사전에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국내법으로는 집속탄의 생산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 상황에서 적용되는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They're running out of that ammunition, and we're low on it. And so what I finally did, took the recommendation of the Defense Department to not permanently, but to allow for in this transition period where we get more 155. 반격에 미국이 힘을 실어주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유엔은 물론 미국의 주요 우방국인 독일도 민간인 살상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에 대해 미국이 비판한 바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장병과 주한미군이 태권도를 함께하면서 우정을 다졌습니다. 그 현장을 강재묵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날아올라 송판을 격파하는 장병들. 영화 같은 장면을 담기 위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사로잡은 제1군단 사령부 태권도 시범단의 모습입니다. I've been doing taekwondo for a couple months at the unit level. Thought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show off my skills as far as what Master Choi been teaching us for taekwondo. 이어지는 경기, 우리 태권도와 미 육군 호신술이 결합한 전투 태권도에서는 미군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열띤 승부가 펼쳐지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선수들 사이 승패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So it does help me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It lets me know like that what we learn in America is way different than what we learn here. 조망만한 손으로 직접 송판 격파를 도전하는 아이들까지. 국경을 넘은 화합의 장에는 어른아이 또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 장병과 주한미군 사이 우정도 더욱 깊어만 갑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남해안과 제주에는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오늘 밤 한때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휴일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고요. 이번에도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려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서쪽 지역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전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적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우리 전통 부채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전남 구례 이 부채 장인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잠시 시원한 바람결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